길거리 스티커 유도하는 유니세프 후원의 실체. 그 수원역 앞에 하도 계속 있으니까 멘트가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옷, 음식, 물, 집, 어쩌고 저쩌고, BF 대검, 증폭의 고서. 증폭의 고서요. 아, 아닙니다. 정답은 옷이었습니다. 이지를 하면서 설명을 막 해요. 무시하고 갈라 하면은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무시한 사람을 쓰레기로 만드는 개 못된 전략 쓰는 새끼들. 이 새끼들은 사라지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를 아십니까? 길거리 포교 혹은 여기 스티커 붙이고 가주세요 이거랑 어머니 하느님을 아냐고 막 물어보고, 제가 최근에 당한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도를 아십니까 관련 글을 봐가지고 생각나서. 그리고 제가 진짜 정말 내성적이거든요. 보이는 것처럼 사람 잘 무시 못하고 거절 못하고 그런 성격이었어서 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저같이 내성적이고 좀 마음 여린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종교는 필요해서 생긴 건데, 종교의 자유가 이런 사람들까지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좀 어쩔 수 없는 단점인 거죠. 이런 걸 막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 나무위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실제 피해자 혹은 이들한테 말 걸려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100명 중 97명이다. 정확한 통계는 절대 아니겠지만 그래도 100명 중 97명 많이 당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도 인상 보고 그러거든요. 제가 최근에 수염 기르고 좀 인상 쓰고 다니니까 말을 안 걸어요. 얘네도 어느 정도 영업직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측면으로 봤을 때 걔네한테도 기회비용,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자기들 말 들어주고 끌려 들어올 것 같아야 많이 말을 걸어요. 사람들이 왜 넘어갈까요, 그럼? 난 절대 안 넘어간다. 아니, 이런 걸 왜 당하냐 하는데, 이런 걸 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니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미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범죄들이 좀 많습니다. 사기도 이미 심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그 마음의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이 좀 많이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파고드냐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건드려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지, 몇 년 이내로 다친 적이 있지. 사실 몇 년 이내로 한 번도 안 다치기가 힘들어요. 가족 문제가 있지. 가족 문제가 아예 없는 사람이 더 이상해. 사실 그것도 문제야. 아니면 돈 문제, 직장 고민 무조건 있어요. 회사에 패급 무조건 있고, 자기가 패급일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회사 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이런 인간관계, 직장, 돈, 가족, 건강, 이런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물색합니다. 물색하다 보면은 걸려드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나 건강 문제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들한테 보이나 봐. 이러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냥 길을 걸어다니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근 방법 1번, 무작정 들이댄다. 어머니 하느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얼굴이 좋으시다, 기운이 좋아 보인다. 장소는 가리지 않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쪽을 좀 더 공략합니다. 특히 역 근처, 터미널 근처, 대중교통 있는 쪽에 좀 많이 있죠. 저도 처음 당했던 곳이 마산의 대형마트 근처에 버스 정류장 있거든요. 거기 버스 좀 많이 오는 데인데, 거기서 한번 붙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어머니 하느님을 아세요? 이러는데, 저는 처음 당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땐 마음이 너무 약했어요. 이 사람도 고생하는데 얘기 걸어줬는데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 10분인가 5분인가? 5분 정도 듣고 간 것 같아요. 바쁘다고. 요즘에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알려주겠다면서 제사를 시키기도 한대요. 씹새끼들. 전 이건 안 당해봤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그쪽 것만 시키면 돼요 이러면서 자기들 것도 갑자기 시켜버리는 막 그런 사람까지는 전 못 만나봤는데,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학생이세요? 몇 살이에요? 착해 보여요. 효도 잘하실 것 같다. 복이 많아 보이세요. 조상에 덕이 많은 것 같다. 되게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걱정이 많아 보여요. 온갖 쌉소리들을.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엄 효과. 반엄 효과가 뭐냐면, 당신은 타인이 당신이 좋아하길 원하며 타인에게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성격적인 약점이 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성적인 부분을 조율하는데 문제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등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치하는 것들을 가지고 막 특별한 걸 알아낸 것 마냥, 독심술로 알아낸 것 마냥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심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은 이런 걸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세요 라던가, 어디 사장님이시죠? 누구 밑에서 일할 것 같지가 않은데, 리더의 기질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면서 좀 상대를 띄워주는 방식도 있어요. 용건 숨기고 말 걸기. 어디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용건을 숨기면서 말을 건네는 건 전도꾼 많이 쓰는, 이런 전도쟁이들만 쓰는 멘트예요. 나이를 물어봐. 20 몇 살이에요? 하면 힘들 나이대네요. 안 힘든 나이대가 없어요. 10대는
공부하느라 아니면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부모님과의 다툼, 사춘기라서 20대 때도 인간관계, 취직, 졸업, 군대, 돈, 30대 때도 뭐 돈, 인간관계. 사실 안 힘든 나이대가 없어요. 수험생이면 공부 못하게 생겼다, 관상이 나쁘다라고 어그로를 끌거나, 반대로 머리는 좋은데 집중력이 약간 부족해서 공부가 힘들죠? 공부 재능은 있는데 환경이 안 좋다, 그죠? 이런 식으로 기도라던가 아니면 후원을 하게끔 만드는. 이상한 사람이 많지만 좋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지 마세요. 지금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편견 갖지 마세요. 자신이랑 생각이 다르면 마음을 닫으시네. 그런 거 편견인데 너무 보이는 것만 믿으시네요.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 마세요. 신종수법은 역사 동아리를 만들어 일제강점기 얘기하고 일제강점기에 탄압된 사람들, 그리고 위인 얘기하고 위인께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스리슬쩍 넘어가서 기도를 하게 만드는, 아니면 운세를 본다고 했다가 운세에서 종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건 진짜 모르겠다. 그냥 이 사람이 위인 쪽에 관심이 원래 있었구나, 위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 기도까지 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감사합니다 윤봉길 의사님, 그런 것까지는 할 것 같아 진짜. 2019년 9월 새로운 접근 사례가 발생했다. 본인이 S사 기업의 회사원임을 밝히며 포교 활동을 하는 경우인데, 기업 내 설문조사라든지 강연 자료 준비 등으로 가까이 다가온다. 이걸 설문조사랍시고 개인정보랑 개인사정까지 캐내서 곤란하게 만든 다음에 억지로 참가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명함이랑 사원증을 보여줘도 안 보여줘도 이상해요 사실. 그런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서 저도 썸네일이라던가 영상에 쓰는 사진 자료들을 포토샵으로 만드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요즘엔 AI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명함, 사원증 그런 거 봐도 무조건 의심하세요. 일부러 신호가 긴 횡단보도에서 대기했다가 신호 기다리는 시민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자리를 뜨지 않는 이상 뿌리치고 막 무시하고 대답 하나도 안 해도 신호 바뀔 때까지 계속 말을 해요. 폭력적인 접근. 피해자의 신체나 물건 등을 직접 붙잡는 방법을 사용해서 말에 붙인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으로 휴대폰을 꺼내면 핸드폰 줬네? 좀 볼까? 이러면서 빼앗으려 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건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대부분은 내빼지만 처음에도 나왔듯이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진짜 완전 악질이죠. 집집마다 무작정 들어가기. 초인종 누르는 사람 어릴 땐 좀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에 그냥 다 누르고 다녀요. 그때는 그냥 무서워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종교였는 것 같아요. 최근엔 코인 노래방까지 침투했다. 그냥 막 들어온다. 길 물어보기가 많죠 요즘. 길 물어보기 맞아. 길 물어보는 거는 사실 거절하기도 힘들어요. 저도 이거 당해본 것 같은데, 저는 길까지는 성실하게 알려줍니다. 경찰 할 때도 길 물어보면 다 말해줬거든요. 그때 느낌으로다가 저기로 가서 꺾으면 돼요, 저기 가면은 눈에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데, 이까지는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 휴대폰 지도를 못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해주는데, 그 이상으로 말을 걸면 무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한테 길 알려달라고 했는데 학생이 제일 많이 알려주네요. 제일 친절해요. 인상이 선해 보여요. 갑자기 제가 사람에 대해 공부를 해요. 차나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면 감사하겠다 라면서 시간과 돈을 요구해요. 이게 너무 악명이 높다 보니까 또 나쁜 영향력. 진짜로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 거절당합니다 이제. 이 씹새끼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혹은 아는 사람 만나러 온 어르신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길을 모르면 이젠 관광안내소 직원이나 경찰관 같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 설문조사 가장. 요거 저 수원 살 때 수원역에 어떻게 그렇게 맨날 오냐? 물론 진짜 설문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학생이 교수님이 설문조사 해오라 해서 진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인증사진 안 찍으면 가짜래요, 안 믿어준대요 이러면서 사진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그때부터는 거절해야 합니다. 가짜일 수가 있어요. 특히 설문지에 전화번호나 주소 이런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란이 있으면 조사자한테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거니까 작성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설문지에 현재 믿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아주 높은 확률로 전도꾼입니다. 요즘엔 유니세프 길거리 스티커 유도하는 유니세프 후원의 실체. 유니세프 봉사자가 아니라 영업직이다. 그 수원역 앞에 하도 계속 있으니까 멘트가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옷, 음식, 물, 집, 어쩌고 저쩌고, BF 대검, 증폭의 고서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증폭의 고서요 이러면 아닙니다, 정답은 옷이었습니다 이지를 하면서
막 설명을 막 해요. 무시하고 갈라 하면은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무시한 사람을 쓰레기로 만드는 개 못된 전략 쓰는 새끼들. 이 새끼들은 사라지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이면 1차 통과. 정답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원래 알고 계시나요? 그 다음엔 그럼 저희 후원해 주실 생각 없나요? 저희랑 공부할 생각 없나요? 이러면서 점점 넘어갑니다. 전화번호 적으라 하면 진짜 한 99% 지인을 악용한 접근. 요거는 오랫동안 연락 없던 아니면 별로 안 친하고 그냥 이름만 알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잘 지내? 이러면 1번 결혼, 2번 영업직, 3번 다단계, 4번 포교. 대충 이런 거예요. 정말 당신을 보고 싶었다면 진작에 연락했겠죠? 미인계.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안경 쓴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경찰들이 가끔 교육받으러 아산에 가는데 교육받는데 근처 아산역 근처에서 어디서 밥 먹지 하고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말을 걸더라고요. 길 알려줄 수 있냐고. 하지만 그때 이미 직장생활 2년차인가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바로 알았는데 알아도 5분 정도 얘기했어요. 성남 미인은 아닌데 약간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인이라 해야 되나? 다음 주 금요일에도 밖에 냉면 먹으러 갔어요 또. 근데 그 길거리에서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찾아가서 저 기억 안 나요? 저번 주에도 봤는데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피해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시간 때워야 되는데 예쁜 사람 말고 오면 뭐 대화하세요. 남자분들.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개인 정보만 안 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길에서 만났을 경우 1번 무시하기. 요즘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어폰을 꽂고 다니죠. 저는 집 앞에 편의점을 갈 때도 무조건 꽂고요. 가끔 가다가 이런 게 있으면 소속이 어딘지 궁금해서 잠깐 멈추고 듣습니다. 궁금하거든요. 어머니 하느님 쪽인지 도를 아십니까인지 스티커 붙여달라인지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학생 때 당했기 때문에 혹시나 또 거절 못하는 누군가 당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서라도 잠깐 노이즈 캔슬링 풀고 듣기도 해요. 좀 돌아왔는데 무시하세요. 아무튼 어지간하면 무시하면 되고요. 또 요즘엔 강압적으로 하면 사회적인 인식이라던가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때문에 그렇게 강압적으로는 안 하기 때문에 무시만 해줘도 거의 다 해결됩니다. 무시를 해도 계속 따라 붙으면 경찰을 부르면 됩니다. 집에 찾아왔으면 사실 요즘은 다들 잘 교육할 거예요. 애들한테 집 문 안 열어주면 됩니다. 그래도 무서우면 아파트의 경우 경비원 분한테 연락을 한다던가 동사무소 이런 데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을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역관광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만약에 내 주변 사람 가족, 애인, 친구 이런 사람이 이상행동을 한다면은 이런 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해결해야 돼요. 세뇌된 거거든요. 역세뇌를 해야 되니까 세뇌할 때만큼 혹은 그 이상의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해결하려면. 사이비로 끌려간 다음에 해결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끌려가 본 적도 없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유튜브에 진용진 사이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거 검색해서 보시고요.